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워홀 유 경험자 발표를 맡게 된 워홀 프렌즈 12기 이주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워홀을 통한 저의 변화, 느낀 점을 알려드린 뒤 발표 후 궁금하신 점을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차의 순서는 자기소개, 호주라는 나라를 워킹홀리데이로 선정한 이유, 워홀의 목표, 호주 바리스타로서의 경험, 여행을 통한 경험, 워홀 이후의 변화, 예비 워홀러에게 하고 싶은 말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입니다. 제 이름은 이주용이고 저는 작년 2022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9개월간 호주 시드니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워홀 기간의 양력을 보여드리면 크로스 이터리아는 시드니 CBD에 위치한 카페에서 3개월간 주니어 바리스타로 근무하였고 이후 더 제대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더 그라운드라는 카페로 이직해 시드니 CBD에 있는 더 그라운드 오브 시티 매장과 시드니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더 그라운드 오브 알렉산드리아라는 매장 두 지점에서 모두 바리스타로 6개월간 근무했었습니다. 먼저 제가 호주라는 나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커피가 너무 좋아서 호주로 가게 된 케이스인데요. 대학교 입학 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커피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이때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커피 관련 책과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면서 커피의 시작은 이탈리아이지만 스페셜티 커피 시작이 호주라는 것을 알게 되어 커피 문화의 시작점 중 하나인 나라에서 직접 커피를 만들고 실력을 키우고 싶다는 꿈을 갖고 호주로 워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몇몇 분들은 스페셜티 커피를 하고 싶은 거면 멜버른을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시드니를 선택한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도 멜버른은 커피 도시로 워낙 유명해서 저보다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가실 것 같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 시드니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의 워홀 목표는 당연히 호주 스페셜티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고 두 번째 목표는 그동안 부모님 혹은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벗어나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립성을 키우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호주 바리스타로서의 경험인데요. 호주의 카페 문화와 한국의 카페 문화는 생각보다 많이 달랐습니다. 먼저 한국은 차가운 커피를 많이 마시는 반면에 호주는 플랫 화이트와 호주 카푸치노 등 따뜻한 라떼 종류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큰 스팀 피처를 이용해 한 번에 우유 스팀을 많이 하고 동시에 여러 잔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 스팀한 우유를 적절하게 나누는 스플릿이라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과 바리스타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라떼 아트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발표를 듣는 분들은 바리스타를 목표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집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지 않는 한 우유 스팀과 우유를 스플릿하는 것을 연습할 수는 없지만 라떼아트 연습은 유튜브와 블로그의 글을 참고해서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연습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은 식사는 식당, 커피는 카페 이렇게 나뉘어진 문화라면 호주는 식사와 커피를 같이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브런치 카페가 전체 카페의 9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을 때 카페의 음식 메뉴와 커피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명한 호주 브런치 메뉴를 미리 공부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과의 소통 문화인데요. 호주는 손님이 한 곳의 카페를 웬만하면 바꾸지 않고 다시 찾아오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님이 어떤 커피를 마시는지 외우고 인사말이라도 한 번 더 걸어주고 거기에서 더 가능하다면 대화를 이어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직의 경험인데요. 호주에서 처음 근무한 크로스 이터리도 스페셜티 카페 중 하나인 메카에서 운영하는 좋은 카페였지만 제가 주니어 바리스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커피 외에 잡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빙, 설거지 등등 할 일이 많았고 카페의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3개월의 짧은 경력을 쌓고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규모도 더 큰 더 그라운드의 채용 글을 페이스북에서 보고 이런 카페에서 더 배울 점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더 그라운드는 단순한 카페라기보단 다양한 이벤트와
식음료를 같이 하는 대형 F&B 기업 형태여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그라운드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잡일이 없고 커피만 만들면 돼서 너무 좋았는데요. 알아두셔야 될 점은 그만큼 커피를 만드는 양이 상상 이상으로 엄청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직업으로서 바리스타가 된 느낌이어서 행복하게 커피를 만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일할 카페를 고르는 팁을 드리자면 호주는 채용 절차 중 트라이얼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한 2-3시간 동안 그 카페 원래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카페에 체계가 잘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체계가 잡혀져 있는 카페가 아니라면 바리스타인데 커피 만드는 일 외에 잡일을 더 많이 할 확률이 매우 높고, 만약 이런 체계가 없는 카페를 잘 모르고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면 짧게 경력을 쌓고 체계가 잡혀진 카페로 이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기존에서 일하고 있던 카페를 퇴직할 때 카페 사장이나 관리자 혹은 팀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한 채로 그만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근무하는 기간 중에 국제 바리스타 대회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카페의 헤드 바리스타의 도움으로 일부 경비를 지원받아 3박 4일 동안 멜버른 마이스 커피 엑스포도 경험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멜버른도 여행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현장에서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바리스타들의 시연을 직접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행을 통한 새로운 분야의 경험인데요. 저는 호주가 와인 생산을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월 가기 전에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시드니에서 비교적 가까운 헌터밸리라는 와인 생산 지역을 여러 번 방문했고, 헌터밸리보다 더 유명한 와인 산지가 있는 곳이 남호주에 위치한 애들레이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박 3일 동안 유명 와이너리들을 투어하면서 생산, 제조, 유통되는 방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자신들이 직접 만든 와인을 설명하고 서빙하는 모습을 보고 와인 산업 또한 아주 잘 갖추어진 서비스업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여행지로서의 멜버른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커피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꼭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다른 대도시와는 다른 멜버른만의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트램과 도시체계가 보행자 친화적이어서 여행하시기 매우 좋습니다. 한국에도 유명한 듀스커피, 마켓레인 커피, 세븐시드 같은 유명 카페들이 다 걸어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카페 투어를 하기 좋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시드니 근교의 도시들도 여행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뉴캐슬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한적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고, 베리는 호주 시골 마을로서 호주 로컬의 느낌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세 곳의 여행지들은 해외 관광객이 가는 곳이 아닌 호주 사람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방문하는 지역이어서 로컬 감성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지역들 외에도 캔버라, 블루 마운틴 같은 대표적인 관광지들도 다 버스와 열차를 통해 여행할 수 있으니 시간 날 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 나름 성공적인 워홀을 마치고 돌아와서 워홀 프렌즈 서포터즈 기간 중 좋은 기회로 대학 레일이라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저의 워홀 경험과 느낀 점을 대학생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저 또한 매체와의 인터뷰라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워홀을 통한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무엇보다도 저의 진로와 꿈을 확고히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워홀을 가기 전 폴바셋처럼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호주의 수준 높은 F&B 분야를 경험하고 스타벅스 전 회장인 하워드 슈슈처럼 하나의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워홀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막상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시게 되면 예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워홀 생활이 잘 될 수도 혹은 잘 안 돼서 빠르게 귀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에 상관없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낯선 곳에서 책임지고 삶을 사는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 소설가 빅토리아 홀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라. 성공했다면 멋진 것이고 나빴다면 경험인 것이다. 워킹홀리데이를 도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이고 실패는 없기 때문에 꼭 떠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